시카고 방세 시간입니다. 봄에는 속일 수 있지만 가을에는 속일 수 없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봄에는 씨앗을 뿌렸는지 안 뿌렸는지 온통 흙으로 덮여서 잘 모릅니다. 그러나 가을이면은 같은 흙이라도 씨앗을 뿌린 곳에는 열매가 나옵니다. 그렇지 않는 곳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을에는 속일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혹시 쓸데없는 골치 아픈 잡풀들만 무성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지난 세월 어떻게 살았느냐, 무엇을 심었느냐에 따라서 지금 내 인생이 그 결과로 나타난다 그 말이겠죠. 링컨은 말합니다. 40세는 자기 얼굴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 40년간 살았는 그 뿌림을 40년 이후에 나에게 나타난다.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지난 2005년 시사주간지 타임지에는 희한한 100년간, 지난 100년간 있었던 이 세상의 모든 스토리 가운데, 역사 가운데 희한한 사진 100장을 올렸습니다. 한 세기 동안 100장, 세계 최대의 사건들이 나타난 100장입니다. 귀한 사진이라서 지금도 저는 갖고 있습니다. 100장 가운데 한국에 대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사진이 나오는데 하나는 한 컷은 1950년도 한국전쟁 때 아마도 일사후퇴 때인 줄 압니다. 끊어진 대동강 다리에 하얗게 매달린 건너오는 피난민들의 모습입니다. 철교는 이미 폭파되어졌고 엿가락처럼 굽어져 있는데 피난민들이 등보점을 지고서 건너가는 서커스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참혹한 모습입니다. 보는 내 마음에도 참담했습니다. 내 나라 한국이 이래 했는데 아마 그때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나이가 아마 12여세쯤 됐겠죠. 그런데 또 하나의 사진이 있습니다. 1988년 서울 올림픽 거대한 세레머니 개회식 장면 사진입니다. 첫째 사진보다는 거의 40년 이후의 모습이죠. 그 올림픽 모습을 통해서 민족의 자긍심이라든지 자랑스러운 한국의 모습이 보입니다. 40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겠는가? 아마도 한국 사람들의 그 40년 동안 흘린 땀방울과 또 뿌린 씨앗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이 두 상반된 모습이 나의 삶의 의식과 무의식 가운데서 건져가 되어 뿌리가 되어서 지금의 나 자아가 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인간의 의식에는 두 가지, 자의식과 무의식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무의식이 더 큰 자의식이 될 줄 압니다. 철학자 베이컨은 이를 우상이라 말해서 종족의 우상, 동굴의 우상, 시장의 우상, 극장의 우상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지금 내가 된 것은 나도 모르게 나의 자의식이 것은 과거에 내가 뿌렸던 만큼의 삶을 통해서 지금 내 자아가 되고 나만이 아닙니다. 사회적인 환경, 지난 역사, 주위의 모든 환경 이런 것이 지금의 나 되었다는 그 말이겠죠. 그렇습니다. 아마도 나만이 아니라 6.25를 겪었던 모든 사람들의 비슷한 자아식일 줄 압니다. 자존감이 결핍되고 자긍심이 없던 어릴 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는데 그런데 이제 가을이 되면서 그 씨앗들이 열매로 나타난단 말이죠. 군 복무를 할 때입니다. 임진강을 바라보는 보초 서는 때입니다. 우리의 선임 하사 상사입니다. 선임 상사 한 사람, 우리보다도 아마도 10살은 많았을 줄 압니다. 6.25 참전 용사입니다. 당시에는 혁혁한 무공을 세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입에서 항상 나오는 말은 엽전이 무슨 그런 말로 자기 비하를 하고 나라를 비하하고
그리고 조국을 비하한 겁니다. 엽정이, 때로는 그것이 다른 말로 하면 조센쟁이 무슨 이런 깊은 비하의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 본래 그래 하렴요. 이 한국의 자존심이라는 자긍심 같은 것을 뭉개버리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덕계가 거북했습니다. 덕계가 거북해도 군에서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오지랖이죠. 방정 맞았죠. 그것을 반응을 했다가 왜 그렇습니까? 하고 했다가는 아마 직사게 맞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 선임 상사가 지금 살아계신다면 미국의 넘쳐나는 현대 기아 자동차 혹은 백화점에서 넘치는 메이드 인 코리아를 본다면 어떤 마음을 가질까? 엽전인데 하는 말을 할 수 있을까? 그 말입니다. 맹자의 말에 사람이 자기의 닭이나 개를 잃으면 찾아 나서는데 자기의 마음을 잃은데도 찾아 나서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어두우면 불을 밝힐 줄 아는데 자기 마음이 지금 캄캄하게 되었는데도 밝힐 줄 모른다. 즉 자기 성찰을 하지 않으면 어두움에서 헤맬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사람이 운전을 하다가 앞에 유리창에 여러 가지 참 더러운 것이 있으면 잘못하면 앞에 차와 부딪힐 수가 있으니까 그것을 닦아내는 것, 와이프를 하는 것이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 때문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야 나도 다른 사람도 상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때때로 자기 속 저 깊은 속의 성찰이라는 램프를 밝힐 수 있다면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야 저 깊은 곳 사여진 내 밑바닥의 의식과 참혹한 것을 자긍심과 성찰을 함께 자기를 찾아내는 것이 그게 복음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전 것은 지나가는 새 것이 됩니다. 괜한 엉뚱한 일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자기를 성찰할 수 있고 자아를 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행복한 사람이죠. 2009년인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한 아마추어 기상 관측사가 있었는데 미국 콜로라도에 살고 있었습니다. 집안은 헬륨으로 풍선을 띄워서 한 번씩 기상 관측도 합니다. 어느 날 그 집안의 큰 아들이 그 위에 탔었고 줄이 끊어져서 날아가 버립니다. 이 급한 상황에서 아버지는 119에 연락을 하고 저 덴버 국제공항 정박 중인 헬리콥터 2대를 띄워서 이미 2km 이상이나 올라간 풍선을 따라가기도 합니다. 덴버 국제공항에는 이제 아예 임시 폐쇄까지 합니다. 비행기가 앉을 수 없도록 만들었단 말이죠. 그 당시 생각에는 한 생명을 이렇게 전 나라가 야단일 수가 있겠구나. 이게 미국이나 감탄한 데도 있습니다. 드디어 헬륨 가스가 다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떨어진 곳이 마침 그래도 저 밭 가운데 떨어졌으면 다행입니다.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야단하고 앰뷸런스 사이렌 소리가 야단합니다. CNA라든지 여러 방송국에서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 팔콘은 없습니다. 이때 팔콘은 집에서 나타났습니다. 무슨 일인가? 총동원이 되어서 아이를 찾기 위해서 샅샅이 뒤지는 그때에 아이는 집에 나타났습니다. 아버지의 꾸중에 저 옥탑방 2층에 있는 박스 안에 숨어버리고 거기서 잠이 들었어. 한숨 자고 배가 고파서 내려오는 길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곳에 아이는 지금 집에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엉뚱한 곳에서 온 나라가 야단스러웠으니까 뿌리지 않으면서 찾아 나서는 거죠.
그래요. 자기 성찰이 있는 곳에 참된 자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나는 무엇을 뿌리고 있는가? 내 마음이 무엇이 자라고 있는가? 자기 성찰을 심는 대로 거둡니다. 안 심는 데는 거둘 것이 없습니다. 바른 성찰을 통해서 더 많은 복음의 씨앗, 하늘의 씨앗, 말씀의 씨앗을 뿌려봅시다.